자폐일 경우 조금 인지가 낮은 수준인데요. 이 방법? 아, 네네네. 가능해요. 저희 아이가 자폐성이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좋아져서 감사한데, 저희 아이가 자폐성 중증 발달 장애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도 해요. 그리고 조금 인지가 낮은 수준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좀 반항과 거센 어떤 저항들이 있죠. 왜 나 힘든 거 갑자기 하라 그래. 그러니까 안 해도 잘 해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거 하라 그러고. 그렇지만 이게 자기 몸으로 터득이 되고 어머님이 일관성 있게 이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그 단호함과 확고함과 그것들을 아이가 알게 되면 그 일관성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관되게 해주시면 네, 자폐일 경우에도 저는 그러니까 자폐 아이 입장에서는 이 좋아하는 그 강화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것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 아이들한테 가장 끊기 힘든 게 핸드폰이거든요. 미디어. 근데 저는 여기에 오는 아이들 일주일 한 달 사이에 핸드폰 100%다 차단시켜요. 전쟁을 제가 치르라고 하죠, 그 대신. 일주일은 전쟁을 치르라고.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도 일주일은 정말, 그래서 일주일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건데, 일주일을 정말 힘들게, 안쓰럽게.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지면서 한 달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쟁은 일주일 치르시고 한 달이면 다 끝나요 하는 게 제가 해봤고, 여기 오는 분들도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서 못 하시죠. 처음에 이거를 안 보여주면 아이가 밥을 안 먹을 텐데요. 아이가 계속 울 텐데요. 뭐 제가 놀아줄 게 없는데요. 막 이러시죠. 근데 어머님도 아이도 그 환경에 적응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요. 한 달, 정말 오래 걸릴 때는 한 달 만에 끝내는데 찔끔찔끔씩 두 달째 조금씩 죄송해요. 저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보여줬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보니까 두 달이면 다 끊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핸드폰도 끊을 수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핸드폰이 가장 1번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지능 평균이고 폭력성은 없는데 충동성, 집중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약은 뭐죠? 성격 급한 거 고치는 건 시간 되게 걸리죠. 이제 모든 거에 어머님이 스탑을 해주셔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면 돼요. 소리 큰 것도 고칠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응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는 지금 목소리가 10 정도의 볼륨이야. 근데 엄마랑 이야기할 때 엄마는 너무 그게 시끄럽고 힘들어서 스트레스야. 5 정도로 얘기해주면 엄마가 정말 편안하고 좋아. 잘 들려. 잘 들려. 그래서 큰 소리를 얘기할 때는 무관심 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이에게 잘 통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큰 소리로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무관심 하시고 엄마랑 정했어. 5 정도의 볼륨으로 얘기하기로. 그래서 다시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 작은 소리로 낮춰서 얘기할 때 그렇지. 오, 잘 들려. 그래. 이렇게 어머님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가 굳이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엄마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무관심하시니까. 근데 자기가 조금 그래서 그때 사이사이 얘기해주죠. 그렇게 크게 하니까 엄마는 잘 못 듣겠네. 엄마랑 약속했지. 한 5 정도로만 얘기하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계속 옆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래서 아이가 해볼 거 다 해봐서 처음에는 막 한 30분 소리도 질러보고. 근데 안 통해. 그럼 나중에 목소리 낮춰서 힘도 빠졌고. 그럼 와서 이거 먹고 싶다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구나. 잘 들려. 그래서 즉시 반응을 해주시면 되죠. 성격 급한 거 이거는 금방은 안 되지만 이것도 어머님이 계속 멈춤 생각해 볼까 잠깐 우리 5번 세고 해볼까 아니면 지금 한 1분 기다려 볼까 1분 후에 밥 줄게 이런 기다린 연습하시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연습 응? 해주시면 좋아요. 급한 것도 어디 가기 전에 생각해보고 천천히 움직여야지 하고 거기에서 어머님이 이 아이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하시면 돼요. 뭔가 이게 보이잖아요. 전조 증상이 벌써 후다닥 뛰어갈 것 같으면 잠깐 타임 해가지고 여기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타임 뭐 아웃 해가지고 생각하는 되는 것도 많이 쓰지만 그 아이 공간은 뭐 그냥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면 거기에 앉혀놓고 잠깐 여기서 우리 한 10번 세고 나서 가보자. 아이가 행동을 탁 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번 더 빨리 들어가서 개입을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 가라앉아요. 네, 그럼요. 이미 이씨 이렇게 나올 때는 화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죠, 아이가. 문제집을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이렇게 훈육을 하실 때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너 왜 그랬어? 안 했잖아. 그만해.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훈육할 때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걸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집 안 풀었네? 너 또 안 풀었어? 엄마랑 약속한 거 또 안 지켰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처음에 문제집을 딱 안 풀었어요. 그 어머님은 사실만 일단 얘기하세요. 감정 넣지 마시고. 엄마랑 약속했는데 문제집을 오늘 못 풀었네?
문제집 못 풀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놀이터에 나가는 거는 못해. 못 놀아. 엄마랑 뭐 무슨 놀이 하기로 했던 거 오늘은 못해. 이렇게 하시고 그냥 끝하시네. 그럼 애가 그게 속상해서 이제 이씨이씨 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문제점 못 푼 건 못 푼 거고 이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실감이 크니까 화가 나서 막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 아이의 사실 감정이라서 강제로 네 감정을 내려놔 이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얘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만땅인데 우리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화가 이렇게 났는데 지금 감정을 바꿔 내려놔. 지금 너는 그렇게 화낼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평안한 감정의 상태로 머물러.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님한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돌아서서 했을 때는 기분 풀릴 때까지 어머님 그냥 무관심하시고 그냥 나가셔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 풀어져서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말하기 전에 얘가 감정이 다 풀려서 방에서 다 풀고 나오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경우에는 엄마 제가 아까 화내서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 가라앉기 전에 엄마가 또 개입해서 너 뭐 욕했어 하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커지죠. 더 커져. 그래서 그냥 이럴 때도 두시고 방에 들어가서 뭐 화를 내든 뭐 어떻게 하든 다 하게 하고 어머님들 나오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야기할 준비가 됐을 때 어머님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되겠다. 매번 이러니까 했을 때 이야기할 준비가 됐을 때 그런데 아까 그럴 때는 엄마가 항상 엄마 메시지로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 엄마가 참 기분이 안 좋고 너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속상하고 그리고 일단은 1번은 네가 이거를 안 지켰잖아.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 응.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했잖아. 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엄마 아이 메시지로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초3인데 언어가 약해서 어휘 독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휘라는 게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알려주고는 있는데 이걸 알려주고 외우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휘 독해도 물어보시고 수학도 물어보셨는데 어휘는 기초 밑거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게 어휘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외우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휘력을 높여주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제로 외우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다양한 어휘를 제가 계속 들려주라고 했죠. 그리고 아이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그 어휘를 어머님이 계속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어휘가 몸에 배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요. 차곡차곡. 아주 쉬운 걸로 밥 먹을 때 어휘 엄청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했죠. 뭐 간이 짭조름해, 튀겼어, 구웠어, 이건 맛있어, 간이 뭐 싱거워, 오늘 따뜻해, 밥이 보슬보슬해, 뭐 꼬들꼬들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느낌. 오늘 네가 너무 잘 먹어줘서 엄마 기분이 좋다. 아 오늘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물이 이렇게 짜게 됐지. 엄마 좀 속상하다. 이런 것까지 주시면 밥 먹을 때에 쓰는 어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어휘를 다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가는 상황마다 장소가 달라서 어휘 쓰는 게 다 달라요. 병원에서 쓰는 어휘 다르고 마트, 시장, 놀이공원 거기서 쓰는 어휘가 다 다르고 사람에 대한 명칭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상황에 대한 인지도 거기서 증가가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휘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머님이 조금 더 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 배경 지식 있잖아요. 어떤 아이랑 뭐 놀이하면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휘는 계속 채워주시면 돼요. 책을 읽다가 아니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거나 물어보거나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질문을 할 때 아이가 모를 때 책에서 어떤 배경 지식 이해되지 않는 게 나왔을 때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면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저는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수학의 경우 분수를 얘기를 해줘서 알 수가 있을까요? 얘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어려우면 시각 자료를 하나 만드세요. 분수를 푸는 방법 해서 1번 분모를 통일한다. 근데 분모를 통일할 때는 요거 이렇게 해서 채소 공부에서 구해서 이렇게 구한다. 이거 있잖아요. 시각적인 자료로 그 과정을 한번 1번부터 예를 들면 10번까지 딱 만들어서 아주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색감 있는 걸로 해서 그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딱 해주시고 어머님은 한두 번만 알려주시고 아이가 그거 보고 하게끔 하셔도 돼요.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서 그리고 원리를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훨씬 많이 이제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어머님들 주의하실 게 다 알려주지 마세요. 자, 우리 내가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를 잘 몰라도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그거 맞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아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걸 다 해봤어.
그러면서 이 뇌가 여기도 쑤셔보고 여기도 쑤셔 아이가 그 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봤어. 그러니까 분수를 만약에 잘 몰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알려주고 네가 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봐.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 해보고 더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시고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해보고 해보면 뭐가 돼요? 얘가 이 하나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 뇌를 안 쓰던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정말 좋은 학습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맞나? 하다못해 문제라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렇게 다 하고 했을 때 마지막에 끝까지 다 했는데도 아이가 모르면 그때 그 시각적인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 요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같이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너가 더 해줬구나. 이거 한 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맨 끝에. 그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건 내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학습법이 그래요. 아이가 써볼 수 있을 만큼 써봐야 그 뇌에 그것들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기억을 더 잘하게 되고 방법을 더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이 에너지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단순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막 쓰면서 이제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막 가지를 뻗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가 견고해지고 두꺼워지고 여기 부분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면서 샥 가요. 처음에는 10분, 20분 걸리던 문제가 이번에는 한 1분, 2분이면 해결이 돼요. 그게 뇌의 어떤 되게 좋은 점. 그 반복된 학습을 이미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가 1분, 2분 만에 확 풀어버려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거 제일 많죠. 너무 울면서 뗐을 때. 자, 여기도 이제 원칙이 있겠죠, 어머니. 무조건 울고 무조건 떼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감 설명 되게 많이 하죠. 장난감 뭐 갖고 놀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안 돼. 맨날 사주다가 이제 안 돼. 그때 처음엔 늘 그러죠. 처음엔 아이랑 합의하에서 이제 장난감은 토요일 날 장 보러 갈 때만 살 거야. 그럼 그때 사주셔야 되는데 애가 이제 막 오늘 사달라고 떼쓰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게 앞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유에 대한 그 기준과 원칙을 어머님이 약속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울지 마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울고 있는데 울지 마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울고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울음이 그치고 엄마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엄마한테 와. 그럼 엄마가 너 이야기 들어줄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 지금 충분히 감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속상할 거야. 근데 속상한 거 다 울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을 때 와.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는데 울지 마. 멈춰. 이거는 안 돼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처음에가 한 30분, 1시간 걸리죠? 이걸 계속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바꾸시잖아요? 애들 3번, 4번 해보고 그다음부터 1시간씩 안 울어요. 자기가 알아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안 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30분씩 울던 거는 막 10분씩 줄어들고 1시간씩 울던 게 반으로 뚝뚝 떨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야기만 해도 안 해요. 그 행동을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3번은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 어머님이 그 훈육법이 통할 때까지. 근데 올바른 훈육법을 하셔야 되죠. 윽박 지르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